두 마리의 용이 손을 잡는 날, 독수리는 날개를 잃고 동쪽 바다에 불이 붙는다. 이 말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아무도 알지 못했던 한 이름이 처음으로 세상에 흘러나오던 날, 기록된 문장입니다. 당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두 마리의 용이라니, 독수리가 날개를 잃는다니. 하지만 시간은 그 말의 의미를 지금 이 순간 단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시키고 있습니다. 2016년 봄지구는 100년 만에 가장 위험한 계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시작에는 어느 러시아 여인의 목소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레나 바실리에바, 1971년 러시아 시베리아의 작은 도시 이르쿠츠크 외곽 마을에서 태어난 여자 5살 때 바이카로스 근처에서 낙뢰를 맞은 이후 3일 동안 의식, 불명 상태를 유지했고 깨어난 이후 그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동자에 색이 옅어졌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으며 무엇보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기 시작했을 때 두려움은 경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은 것은 1998년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이르쿠츠크의 작은 포럼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2개의 탑이 무너진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연기가 대지를 덮는다. 세상이 그날을 기억하며 전쟁의 이름을 바꾼다. 사람들은 그 말을 시로 여겼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예언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9월 11일 아침 미국 뉴욕의 하늘에서 그 장면이 펼쳐졌을 때 누군가가 오래된 포럼 게시물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2개의 탑,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 세상이 전쟁의 이름을 바꾸는 날. 그 이후의 이름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일부 기관은 그녀를 비공식적으로 접촉했고 서방의 몇몇 정보기관도 그녀의 발언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떤 권력과도 결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말했고 그 말들은 기록으로만 남겨졌습니다. 2008년 그녀는 또 한 번 경고를 남겼습니다. 지구에 허파가 불탄다. 초록이 사라지고 연기가 하늘을 가린다. 사람들은 땅이 아프다고 말하지만 막지 않는다. 이 말이 기록된 지 꼭 11년 후인 2019년 아마존 열대우림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화재를 겪었습니다. 국제 언론은 그것을 지구의 허파가 불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문장은 정확히 그녀의 말과 동일했습니다. 단어 하나, 표현 하나. 그러나 지금까지의 예언들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오랜 시간을 들여 기록한 예언, 가장 많은 상징과 암호로 가득 채운 예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인된 문서처럼 2015년 그녀의 지인에게 전달되었고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2마리의 용이 손을 잡는 날, 독수리는 날개를 잃고 동쪽 바다에 불이 붙는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시작이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문장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예레나 바실리, 예바가 2마리의 용을 처음 언급한 그것은 2013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녀는 여러 차례 같은 상징을 반복했습니다. 한 마리의 용은 얼음 위에서 있고 한 마리의 용은 만리장성 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손을 잡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질서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2마리의 용을 러시아와 중국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해석이었습니다. 얼음 위에 용, 만리장성 위에 용 2 강대국이 손을 잡는 날, 그리고 실제로 그날은 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제 단순한 전략적 협력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서방의 질서에 균열을 내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그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레나 바실리에바가 예언한 그날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용이 손을 잡고 나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녀는 더 구체적으로 더 섬뜩 기록해 두었습니다. 두 용은 독수리의 깃털을 하나씩 뽑습니다. 처음에는 무역의 깃털, 그 다음에는 동맹의 깃털, 마지막에는 신뢰의 깃털. 독수리가 깃털 없이 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 세상은 새로운 주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무역의 깃털, 동맹의 깃털, 신뢰의 깃털. 이것이 단순한 시적 표현일까요? 지금 세계 경제가 달러 중심의 질서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들이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뢰라는 이름의 마지막 깃털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레나 바실리 에바는 이 순서를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그녀가 남긴 또 다른 문장이 있습니다. 용들은 독수리를 직접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독수리의 집안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 씨앗은 혼란이고 분열이고 불신입니다. 독수리는 자기 발로 걸어 절벽 끝으로 다가갑니다. 내부의 적경을 통한 침투, 일상의 자유가 위협받는 시대에 말들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 문장과 너무나 정확하게 겹치기 때문입니다. 예레나 바실리, 예바가 기록한 것들이 진정한 예언인지 아니면 놀라운 통찰인지 그 경계는 이제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녀의 말들이 이미 여러 차례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말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예레나 바실레바가 말한 두 용의 결합이라면 다음 장면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명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두 용이 하나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황금섬입니다. 황금섬을 삼키면 동쪽 바다 전체가 그들의 것이 됩니다. 황금섬만은 학자들과 해석자들은 이 상징을 대만으로 읽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중심, 태평양의 지정학적 요충지, 황금섬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곳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황금섬을 삼키는 것은 전쟁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폭풍처럼 올 겁니다. 폭풍이 지나고 나면 황금섬의 기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폭풍처럼 오는 침공, 겉으로는 전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흡수. 그녀가 이 예언을 남긴 것은 2016년이었습니다. 그 무렵 대만 해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세상의 모든 눈이 그 바다를 향해 있습니다. 예레나 바실리 예바는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태양이 뜨는 나라와 고요한 아침의 나라, 두 나라는 오랫동안 같은 강을 마주보며 서로 다른 것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황금섬이 위험에 처하는 날, 그 두 나라는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선택입니다. 태양이 뜨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조선 곧 한국입니다. 그 두 나라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날, 오랜 역사의 상처와 감정적 간극을 넘어 같은 곳을 향해 서야 하는 날.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선택을 늦게 하는 쪽이 더 크게 있습니다. 이 문장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절박하게 익히는지 여러분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문장입니다. 용들은 황금섬을 탐내지만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 섬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독수리의 날개를 꺾을 명분입니다. 황금섬은 그 명분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대만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큰 전략의 일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도는 훨씬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예레나 바실리 예바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큰 흐름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100년에서 200년마다 반복되는 권원의 시기, 그 시기에는 항상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전쟁과 영적 각성,
화개와 부흥. 그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빛은 가장 강하게 켜집니다. 그러나 빛을 끄려는 자들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집니다. 마지막 시대의 전쟁은 총과 탱크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예레나 바실리 에바는 그 전쟁의 중심에 무언가 기묘한 것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두뇌가 신의 기적을 흉내냅니다. 눈먼 자들이 다시 보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을 모방한 그림자입니다. 이 문장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무겁게 익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2016년 봄지구는 불타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중동에서는 수십 년간 쌓여온 화약고의 불이 붙었습니다. 이란, 이 이름이 다시 전 세계 뉴스의 중심으로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징조들이 있었을까요? 예레나 바실리 예바는 이 장면도 기록했습니다. 불의 땅에서 마지막 왕이 쓰러집니다. 하지만 불의 땅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이 더 넓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불의 땅이라는 페르시아로 풀면 불꽃의 땅, 아리아인의 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가 말한 마지막 왕이 쓰러지는 장면, 우리는 이미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불이 더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유가, 세계 경제, 이 모든 것이 연결된 하나의 화염입니다. 그녀는 이란의 전쟁이 갖는 의미를 단순한 지역 분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불은 1000년 전부터 예고된 불입니다. 이 불이 처음 붙는 날 시계가 거꾸로 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흐릅니다. 1000년 전쟁의 시작. 이 문장은 예언이라기보다 영적 선언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현실 위에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 불이 아시아로 번질 것인가?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의 땅에서 일어난 불꽃은 동쪽으로 달립니다. 그러나 동쪽 바다에는 이미 더 큰 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이 만나는 날 독수리는 두 방향에서 동시에 날개를 당깁니다. 두 개의 전선 중동과 아시아 한 나라가 동시에 두 방향을 감당해야 하는 순간, 그 순간 균열이 생깁니다. 예레나 바실리 에바는 그것을 독수리가 날개를 잃는 장면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균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녀는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기록했습니다. 황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황금의 이름이 바뀝니다. 사람들이 익숙한 숫자를 버리고 새로운 숫자를 찾기 시작할 때 그것은 혼란이 아니라 지진입니다. 달러의 시대가 흔들린다. 새로운 금융 질서가 온다. 이것이 경제 예언인지 영적 예언인지 그 경계는 점점 흐려집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예레나 바실리에바가 남긴 예언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단순히 전쟁이나 경제 붕괴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예언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두 가지 기적이 경쟁합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이고 하나는 땅에서 만들어진 기적입니다. 눈에는 두 기적이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는 죽어있는 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해합니다.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적처럼 보이는 기술, 죽은 자의 목소리를 살려내는 기술 기적처럼 들리는 예언을 만들어내는 기술. 그녀는 수년 전에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땅에서 만든 기적이 너무 정교해지면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조차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전쟁입니다. 믿음 자체를 무너뜨리는 전쟁. 이 예언은 단순한 기술 비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능력,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 공격받는 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레나 바실리 예바는 이 부분에서 매우 구체적인 경고를 남겼습니다. 기계로 만든 눈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열리는 장면일 수도 있고 기적이 일어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만들어진 기적을 믿는 순간 사람들은 진짜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녀가 말한 가장 정교한 악의 계획입니다. 기적을 흉내냄으로써 진짜 기적을 무력화하는 것, 진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그렇다면 이 어둠 속에서 빛은 어디서 올까요? 예레나 바실리 예바는 절망만을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어두운 예언의 끝에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불이 번지는 곳에서 꽃이 피어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자리에서 뿌리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가진 자들이 마지막 시대를 건너니다. 뿌리를 가진 자들. 그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 예언과 함께 기록한 또 다른 문장이 있습니다. 북쪽에서 닫힌 문이 열립니다. 갇혀있던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수십 년 동안 씨앗으로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꽃을 피웁니다. 그것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 예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익힙니다. 북쪽에서 닫힌 문 수십 년 동안 씨앗으로 있던 것들,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변화, 한반도의 북쪽을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대각성이라는 해석은이 예언을 들은 많은 이들이 동시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예레나 바실리 예바는 이 부분에서 놀라울 만큼 구체적인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아시아의 동쪽 끝에서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만함 때문입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무릎을 꿇는 장면. 이것이 전쟁의 끝에 오는 장면이라며 이 예언은 단순한 재앙의 예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재앙 너머의 부흥을 내다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흥이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꽃이 피기 전에 땅이 갈려야 합니다. 가장 거친 계절이 지나고 나서야 씨앗이 열립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은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파괴가 아니라 준비. 이 문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같은 시대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르비아의 예언가 미타르, 하라비치는 19세기에 살았지만 20세기와 21세기 사건들을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빛나는 상자를 들고 다니며 그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지식과 모든 거짓을 동시에 찾습니다. 스마트폰을 묘사한 것이라는 해석은 이제 더 이상 놀랍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고는 기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흐르는 진실과 거짓의 혼합에 있었습니다. 미타르 타라비치는 또한 전쟁의 패턴에 대해 말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려는 자들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국경 밖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 국경 안에서 불안을 키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의 자유를 내놓도록 만듭니다. 이 문장이 지금 어느 나라에 해당하는지 생각하는 것은 읽는 몫입니다. 불가리아의 맹인, 예언가 바바, 방가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강대국이 손을 잡을 때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머지를 향한 신호입니다. 두 강대국이 손을 잡는다는 표현. 예레나 바실리에바의 두 용이 손을 잡는다는 표현과 이상하게 겹칩니다.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언어로 남겨진 예언들이 같은 장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여러 입을 통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바바가는 또한 인공지능에 대해 예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두뇌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 그러나 그녀는 그 이상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 두뇌가 결국 사람의 판단을 대신하게 되고 사람이 그 판단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날, 그것이 진짜 위기의 시작이라고, 판단을 빼앗기는 것, 생각하는 능력을 잃는 것, 기계에게 분별을 맡기는 것, 이것이 그녀가 말한 가장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묻기 어려운 질문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가르치는 마지막 장면은 무엇일까요? 예레나 바실리 에바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나서 침묵이 옵니다. 그 침묵은 두려움의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 직전의 침묵입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껍질을 뚫는 순간의 침묵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끝날 때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빛이 납니다.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것, 그 표현이 반복됩니다. 예레나 바실리에바는 3번 이 표현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대각성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해, 두 번째는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에 대해, 세 번째는 이 모든 흐름의 방향에 대해, 그리고 3번 모두 그 예상치 못한 곳은 동쪽 아시아 그리고 닫혀있던 곳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흐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무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깃털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불에, 땅에서 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기계의 두뇌가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나 바실리 에바는 수년 전에 이 순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언은 항상 2개의 얼굴을 가집니다. 하나는 경고의 얼굴이고 하나는 희망의 얼굴입니다. 경고는 이것입니다. 무기의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집안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기계가 만든 기적이 진짜 기적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100년에 한 번 오는 패권, 전원의 큰 파도가 있습니다. 희망은 이것입니다. 불이 번지는 곳에서 꽃이 피어납니다. 닫힌 문이 열립니다. 수십 년 동안 씨앗으로 있던 것들이 꽃을 피웁니다. 가장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빛이 납니다. 그리고 예레나 바실리 에바는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 시대를 건너는 사람은 무기를 든 사람이 아닙니다. 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보풍 속에서도 어디를 향해 서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아는 사람, 어디를 향해 서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문장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은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를 향해서 있습니까? 두 용이 손을 잡았습니다. 황금섬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땅에서 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기계가 기적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닫힌 문 너머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예레나 바실리에가 말한 가장 중요한 시간, 선택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선택은 항상 개인에게 남겨집니다. 예언은 길을 보여주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2마리의 용이 손을 잡는 날 독수리는 날개를 잃고 동쪽 바다에 불이 붙는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시작이다. 그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시작 위에 서 있습니다. 예레나 바실리, 예바가 남긴 가장 마지막 기록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입니다. 그 문을 누가 열고 누가 닫고 누가 통과하느냐가 남은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문 열리는 거, 통과하는 겉 예언은 여기서 끝납니다. 나머지는 우리의 몫이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오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에도 세상이 숨기고
있는 이야기들을 찾아오겠습니다.